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요즘 코비드 치료제로 팩슬로비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팩슬로비드는 FDA에서 긴급 승인 사용 허가를 받은 코비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약입니다. 팩슬로비드는 화이자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2021년 12월에 최초로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치료제로 나온 팩슬로비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슬로비드란 코비드가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온 치료제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코비드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팩슬로비드는 코비드를 예방하는 약은 아니고요. 코비드가 걸렸을 때 증상이 심각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약이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복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은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험이 혹시 없더라도 처방전이 있으면 긴급 사용하는 이 시기 동안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보험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처방전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용 가능한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슬로비드는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체중이 88파운드, 그러니까 40kg 이상인 12세 이상의 어린이나 어른. 두 번째, 당연히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코비드 증상이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이 가능합니다. 팩슬로비드는 언제 복용해야 할까요? 팩슬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안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경증이나 중간 정도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복용을 하고요. 다른 항바이러스제처럼 질병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하고 전반적으로 24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증상도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팩슬로비드의 약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몸에서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팩슬로비드는 두 가지 종류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마트롤비얼이라는 분홍색 알약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리토나비얼이라는 하얀색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기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한 팩당 3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널마트롤비얼 150mg짜리 2알, 그리고 리토나비얼 100mg짜리 1알이 들어가 있고요. 이 3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널마트롤비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널마트롤비얼은 코비드 바이러스 SARS-CoV-2 단백질 복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어떻게 증식하는지를 간단히 보면은 이 널마트롤비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오고 RNA를 배출을 합니다. RNA는 한 가닥으로 된 바이러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RNA가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3CL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서 잘라냅니다. 잘게 잘라진 이 바이러스성 단백질들이 바이러스 RNA를 다시 그만큼 복제를 하고 다시 복제된 RNA는 또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코비드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 증식시킵니다. 널마트롤비얼의 3CL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분해하지 못하도록 이 효소 자체를 자르고 변화시켜서 그 기능을 못하게 막습니다. 반면에 다른 알약의 리토나비얼은요, 간에서 널마트롤비얼 신진대사를 느리게 해서 이 약이 분해되는 시간을 늦춥니다. 널마트롤비얼가 체내에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더 오랫동안 남아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복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한 팩에 총 3알이 들어있는데요. 한 팩에 한 번 먹는 양이 총 3알입니다. 150mg짜리 널마트롤비얼가 2알, 100mg짜리 리토나비얼가 1알이 들어있고요. 이게 한 팩에 들어있는데 이 3알을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복용을 합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하기 편하도록 블리스터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블리스터 포장은 알약을 플라스틱에 넣어서 알루미늄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씩 손으로 눌러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패키지 자체는 아침, 저녁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총 5팩이 들어가 있어요. 총 5일 동안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복용을 하느냐? 첫 번째,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빈속에 복용을 해도 되고 음식과 함께 복용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알약은 있는 그대로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해야 합니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거나 가루를 내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널마트롤비얼은 반드시 리토나비얼
리토나비얼과 함께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리토나비얼이 체내에서 논마트롤비얼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꼭 함께 복용해야 되고요. 꼭 세 알을 한꺼번에 같이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 알을 하루에 2번, 그러니까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다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바이러스제 특성상 5일 분량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꼭 다 복용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약 복용하는 시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은 12시간마다 복용하잖아요. 만약 12시간을 넘겼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약 복용해야 하는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생각이 났을 때 복용을 하고 일정 그대로 그 다음 복용 시간대에 복용을 하면 됩니다. 약 복용하는 시간에서 8시간 이상 지나버렸다면 그냥 놓친 복용량을 스킵합니다. 놓친 복용량은 억지로 먹지 않고요. 다음 예정 시간에 그냥 그 다음 복용량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혹시나 놓친 복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 용량을 한꺼번에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8시간이 지났다면 그냥 스킵을 하고 그 다음 복용량을 그 다음 시간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자 임상실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요. 팩슬로비드를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증의 심각한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도가 89%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2021년 7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진행이 된 거고요. 1000여 명 넘은 참가자들이 5개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5개의 나라 중에서도 343개의 다른 사이트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1%가 미국에서 참여한 사람이고요. 여기서 했던 조건은요. 먼저 당연히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경증이나 중증도 증상이 나타난 지 5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사람, 12세 이상, 88파운드, 그러니까 40kg 이상인 사람, 코비드 증상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사람의 분류가 많기 때문에 다 나열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등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 팩슬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중증으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할 위험이 89% 감소했고요. 5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88%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슬로비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상실험에서 나타난 팩슬로비드 복용 후에 가능한 한 부작용으로는요. 미각장애,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거나 미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굉장히 쓴맛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설사, 고혈압 혹은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약 복용이 끝난 후에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상실험에서는 경미한 증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슬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알약 중에 리토나비얼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간 질환이나 간 효소 이상이 있는 사람들 혹은 간 염증이 있는 사람은 팩슬로비드 복용을 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먼저 의사와 진료를 통해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중증 간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신장이 있는 사람도 복용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심각한 중증 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복용량을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혈액검사에서 신장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수치 중에 eGF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GFR이 30에서 60 사이 정도면은 중증도 신장애를 나타내거든요. 이 경우에는 복용량을 줄여서 복용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50mg짜리 널마트롤비얼 2알을 복용을 하잖아요. 2알 대신에 그냥 하나를 먹고요. 그리고 똑같이 100mg 리토나비얼은 하나를 함께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총 알약 2알을 12시간마다 하루에 2번 5일 동안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심각한 중증 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GFR 수치가 30 이상이면요. 이거 좀 심각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환자에게 팍슬로비드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처방을 받기 전에 의료진과 진료를 통해서 복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팍슬로비드를 복용해도 되는지 꼭 알아보도록 해야 하고요. 또 팍슬로비드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용 전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꼭 의료진에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궁금해하시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실험 결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오미크론은 제외이기는 해요. 임상실험 결과 전체 대상 환자의 89%가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팍슬로비드가 이렇게 몸에 작용하는 과정을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계속 자료를 더 이렇게 모으고 있고 검토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코비드 치료 후에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월 24일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팍슬로비드를 복용 5일 동안 다 하고 나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비드로부터 회복한 후 2일에서 8일 후에 다시 재감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치료 후에 다시 코비드에 재감염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코비드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치료 후에 다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다시 새로운 양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팩슬로비드 제조사인 파이자 임상실험에서는 2%의 사람들이 팩슬로비드 치료 후에 재감염을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염된 환자들의 항원을 검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일 정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CDC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료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코비드 리바운드를 경험한 사람은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했고 아직까지 심각한 질병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 리바운드로 인해서 다시 팩슬로비드를 복용하는 이유는 없다고 발표했고요. 혹시 리바운드를 경험한다면 바로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격리 지침을 따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소 5일은 격리를 하고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리바운드를 경험을 하신다면 다시 팩슬로비드를 복용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 증상에 맞게 다른 증상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비드 치료제인 팩슬로비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코비드에 걸린 분들 중에 팩슬로비드를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지 의료진과 먼저 꼭 상담을 하시고요. 건강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보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